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 공동 기획 파워 인터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IT 강국, 이 세계적 정보통신 기술의 집산지,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 늘 따라붙는 그런 수식어입니다.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란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반도체, DMB, 또 와이브로를 넘어서 이제 LTE 어드밴스까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기술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요,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이 정보통신을 이끌어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흥남 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IT 국가대표 애트리를 맡고 있는 김흥남입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파워 인터뷰의 전문 패널 두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IT 전문가 못지않은 두 기자님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CBS의 권영철 선임 기자님, 그리고 전자신문의 송영 기자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두 분을 같이 모시고 진행하니까 이제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드네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 40여 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기술의 집약체, 중추 역할을 한 국책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예. 원장님께서요, 이 애트리에 대해서 쉽게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곳이지? 예, 저희 애트리는 1976년 37년 전에 설립되어서 그 이후로 1가구 1전화 시대를 열기 위해 개발한 전전자 교환기를 필두로 네. 세계 최초로 개발한 CDMA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이동통신 강국으로 만들었고, 그 뒤에 D램, 그리고 내 손 안에 TV라 불리는 DMB, 와이브로, 최근에는 LTE 어드밴스드까지 네. 세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IT 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지난 37년 동안 저희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대한민국 경제에 끼친 파급 효과는 약 170조 원에 달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트리 말씀하셨으니까 좀 궁금한 게 세계적인 표준 특허 예, 몇 개 정도 가지고 한 있습니다. 300여 개 정도 되는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준 특허라고 하는 것은 통신 기술을 표준을 정할 때 그 표준에 추가된 포함된 특허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그 통신 방송 기술을 구현을 할 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귀한 특허가 표준 특허인데, 표준 특허 한 건당 그 가치를 보통 한 100억 정도로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애트리가 갖고 있는 표준 특허가 약 한 300개 정도 되니까 300 곱하기 100을 하면은 한 3조 원 정도의 자산 가치를 저희 애트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연간 그 특허료로 많이 들어오겠는데요. 어느 정도 그러게요. 들어옵니까?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한 400 정도 특허료나 기술료를 벌어들였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 꿈이 1년에 한 1,000억 정도의 기술료 및 특허료를 벌어보자 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자 희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좀 좋은 얘기 하셨는데, 예, 우리가 그 미국 특허 종합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해서는 들어오는 특허료 수입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예. 그래 이제 아까 2년 연속 1위라고 하는 그 의미가 미국의 IP 투데이라고 하는 특허 잡지가 있습니다. 그 특허 잡지가 매년 전 세계 237개 연구소, 대학, 정부 기관을 상대로 특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종합 점수를 매기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속 1등을 유지를 했고, 올해는 특히 MIT가 네. 2등을 하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최고 좋은 공대인 MIT를 특허적인 측면에서는 누르고 1등을 했다는데 더 영광스럽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박근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게 기가코리아 얘기를 하시죠, 그죠? 예. 기가코리아가 좀 기가 막힌 정책인 건가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예.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또 이 덕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가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얼마 전부터 상용 서비스가 된 LTE 어드밴스드가 이제 한 100메가 bp에서 이동 중에 그런데 기가라고 하면은 그거의 10배를 기가입니다. 그것보다 10배가 아마 2020년이 되면은 그 10배의 스피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ICT에서 우리가 크게 4개 레이어라고 항상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네트워크 인프라 위에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올라가고 그 위에 컨텐츠나 서비스가 올라가는 이 4개 레이어로 된 생태계를 ICT CPDN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이 네트워크만 기가 시대로 가지 말고 그 위에 올라가는 단말도 기가급으로 가고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기가급으로 가고 그 위에 올라가는 컨텐츠도 기가급으로 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기가급으로 발전하자 하는 것이 바로 기가코리아의 큰 개념이고 이 4개 레이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바로 테스트베드에서 항상 연결을 해가지고 쉽게 플러그 앤 플레이로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환경을 꾸려나가면은 2018년 동계올림픽 때는 이 테스트베드가 시연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시연장으로 바뀌고 그때 많은 외국분들이 오시면은 아마 2018년 같으면은 아직 그분들은 메가 시대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처음 오셔가지고 이 기가 시대를 맛보시면은 이제 기가 시대가 놀라겠네요. 오는구나 해가지고 우리도 기가 시대를 대비하자 했을 때 이 시연장에 돌아가던 장비나 장치, 솔루션, 컨텐츠가 바로 수출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가코리아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제 기가코리아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고용 창출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예. 118조 원의 생산 효과와 또 42만 명이 새로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예. 저희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가코리아는 ICT 생태계 CPDN 이 4개 레이어를 동시에 기가급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4개 레이어에서 다 만들어지는 총체적인 경제적인 파급 효과 그리고 총체적인 고용 효과가 한 일자리 창출이 한 40만 개 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들도요, 기가 와이파이라던가 기가 인터넷을 많이 하고 있던데 또 제가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취재를 해보니 이 단말기가 아직 그 기가급으로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단말기는 그럼 어느 정도 시점에 이 기가급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지금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가 와이파이 그리고 기가 인터넷 또 기가 코리아 이 다 3가지 기가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기가 인터넷은 유선으로 기가급을 보내자 하는 것이 첫 번째 기가 인터넷의 특징이고 두 번째 기가 와이파이는 무선으로 기가급을 보내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와이파이는 무선으로는 가되 이동은 못합니다. 여기서 와이파이 핫스팟 지역에서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내가 AP를 와이파이에 액세스를 해가지고 가면은 이동은 안 되지만은 기가급의 전송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가 와이파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꿈꾸는 기가 코리아 여기는 300km로 KTX를 타고 다닐 때도 이동 중에도 기가급의 전송 스피드를 제공을 하자 하는 것이 기가 코리아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 기가 인터넷, 기가 와이파이와는 다른
이동 중에도 기가급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고 목표 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말이 아까 없다 그랬는데 네. 그 단말이 나오는 시점이 상용화된 단말이 나오는 시점 2020년이 되고 그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선보일 시제품 단말은 아마 2017년쯤 되면은 나와가지고 시연을 거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세계 만방에 공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ICT의 콘텐츠 중에서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울트라 HD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3D 신드롬이 그 스마트 TV를 거쳐서 이제는 초고화질이라고 하는 그 UHD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울트라 HD가요, 그 기존의 HD TV보다 4배 이상이나 이게 선명하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근데 케이블 그 업체에서 이미 세계 최초로 시범 방송을 했다 해서 굉장한 화제가 됐는데 또 그 기술 개발을 애트리와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저희가 UHD TV와 관련된 기술은 크게 두 파트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초고화질 선명도를 나타내려면은 데이터 전송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데이터 전송량, 많아진 전송량을 그러한 기존의 기술로 전송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압축을 많이 시켜가지고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압축 기술이 첫 번째 저희가 기여한 기술이 되겠고, 두 번째는 아무리 이제 압축을 많이 하더라도 초고화질 서비스에서는 데이터량이 절대량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전송할 때도 기존의 매체에서 같은 매체에서라도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전송 기술에 저희들이 기여를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울트라 HD, 그러니까 UHD TV가 선을 이제 보이게 되면 저희가 TV를 새로 사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TV가 아마 내년 브라질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 시범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겠냐 하는데, 현재는 가격이 2천만 원, 3천만 원대로 굉장히 비쌉니다만은 비싸서 못 사겠네요. 그러나 이웃 일본은 한 500만 원대의 그런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TV를 벌써 만들어 가지고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좀 대량 생산을 하고 기술 개발 속도를 박차를 가한다면은 한 500만 원대로 빨리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HD TV를 좀 우리가 좀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 계획보다 좀 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이 LG가 2,500만 원, 삼성이 4천만 원이거든요. 그 일반 가정에서는 사기가 어려운 기종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UHD TV를 좀 서두르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저 일본하고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아주 긴장감에서 출발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를 계기로 소니를 삼성과 LG가 이 TV 경쟁에서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때 나왔던 그 프로젝션 대형 TV를 소니와 삼성, LG가 비슷한 제품을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습니다만은 당시에 2002년 월드컵 4강 열풍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식당가에 보편적으로 보급되는 큰 성과를 만들었고, 대신 일본은 그런 계기를 못 만들었는데 우리는 4강까지 가면서 그런 계기를 만든 데 대해서 일본이 이번 브라질 월드컵을 계기로 이걸 한번 역전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원래는 2016년에 계획되어 있던 서비스를 2년을 당겨가지고 조기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이제 아베 총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획을 급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 UHD 서비스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시범 서비스를 하려고 돼 있었는데 이웃 일본이 그렇게 땡기니까
기술 경쟁에서 안 처지려면은 네. 또 빠르게 우리가 같은 스피드로 이 시범 서비스를 가야만 한다라는 그런 경쟁적인 측면에서 조금 준비가 급한 감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한번 뒤지면은 또 모처럼 빼앗았던 TV 경쟁력이 만약에 소니가 삼성, LG보다 더 TV 경쟁력을 앞서간다면은 이것은 단지 TV 자체, UHD TV의 경쟁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말이라든가 그거에 관련된 컨텐츠 그런 모든 전방위적인 산업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에서는 절대로 뒤질 수 없다 하는 네. 심정에서 조금 급하지만은 바로 우리가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원장님 말씀을도 이해가 가고 뭔가 준비는 해야 되겠는데 예. 그 엊그제 그 지상파 TV에서 예. 정부가 유료 TV들하고만 이 UHD TV를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냈어요. 예. 이게 이제 원장님의 뭐 영역은 아니겠지만은 이게 어쨌건 우리나라도 맞는 볼거리 컨텐츠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TV 수상기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이런 예.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텐데 예. 뭔가 좀 힘을 합쳐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돕거나 예.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총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본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 UHD 시범 서비스를 TV 경쟁력을 통한 일본 전자산업 전반적인 경쟁력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TV뿐만 아니라 컨텐츠 그리고 인프라 이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러한 전자산업 생태계 자체를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자라는 아주 광대한 꿈을 갖고 시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범정부적으로 이 단순한 UHD 서비스라기보다가 방금 말씀하신 컨텐츠 그리고 인프라, 서비스 사업자, 제조업자가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해 나가야지 이 전자산업계 생태계 전체를 우리도 일본처럼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좀 케이블 TV로서 하는 게 좀 어떤 강점이 좀 있나요? 시범 방송을 특별히 케이블을 택하게 됐거나 그런 이유가? 예, 케이블 TV의 강점은 바로 유선 케이블이 이미 깔려 있고 그 유선 케이블이 전송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데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터넷 TV도 역시 유사한 광통신 기술을 이용한다면은 유사한 그 이점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흑백에서 컬러로 갈 때는 거의 혁명적인 변화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의 HD TV에서 UHD TV로 가는 게 조금 선명해졌구나 이런 느낌이었지. 예. 뭔가 확 달라졌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원래 이제 일본도 그렇고 저희 대한민국도 이 UHD TV의 주 타겟은 4K UHD TV 지금보다 4배 선명도가 높은 네. 이 UHD 서비스가 최종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8K UHD TV라고 하는 지금의 HD TV보다 16배 네. 선명도가 높아진 16배면 서비스가 엄청난 차이겠네요. 예, 그게 주 타겟이었습니다. 그러니까 UHD를 더 넘어서는 아니 같은 그게 UHD. UHD인데 하나는 4배의 리졸루션이고 또 뭐 조금 미래에는 16배. 예, 이게 선명한. 이제 주 타겟이었는데 이 4배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네. 4배는 조금 선임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임팩트가 약할 수 있습니다만은 16배 원래 주 목표였던 16배 UHD TV로 네. 가게 되면은 그 임팩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저희들은 상황이 안 가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집에서 50인치 TV를 갖고 있는데 네. 그 화면이 4배로 커지고 네. 그 4배로 커지면 아마 벽면 전체가 TV 화면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그 큰 4배로 커진 화면에 또 4배로 선명한 화질을 뿌린다면은 아마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거의 실감이 네. 보통 우리가 자연 그대로
내 안방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전달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UHD의 전망. 그걸 좀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UHD 관 앞으로 얼마나 그 실효성이 있고 어떤 또 효율성을 가져올지 전망은 어떤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HD TV에서 TV가 3D 쪽으로 갈 수도 있고 UHD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3D TV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경을 끼야 된다는 단점, 그리고 방송 장비 입장에서 3D TV 방송 장비로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UHD TV는 시청자 입장에서 안경을 안 끼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방송사 입장에서도 3D 방송 장비보다는 화질만 높이면은 되는 장비 투자를 하면 되니까 훨씬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TV가 아까 같이 4배의 화질을 제공하는 UHD를 거쳐서 16배의 더 나은 화질을 제공하는 대화면, 큰 화면의 초고화질 선명도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지금부터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현재 소니를 이기고 획득한 그 TV 경쟁력을 앞으로 10년 뒤 2020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러니까 UHD가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훨씬 더 어떤 선명하고 풍부한 영상을 저희들에게 손쉽게 전해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곧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도 그때까지 활발하게 방송을 하면서 열심히 좀 피부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UHD TV가 대화면으로 현재 50인치에서 100인치 이런 식으로 대화면으로 가서 이 거실의 벽면 전체를 TV 화면으로 이제 바꾸는 시대가 분명히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좀 어렵고 무거운 얘기는 좀 잠깐 내려놓고요. 사람 내음나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애틀이라는 정말 큰 연구기관을 이끄시면서 또 많은 업적을 이루셨잖아요. 앞으로 또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하시는 일 면에서 또 개인적인 꿈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꿈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스마트 혁명에서는 세계 최초로 최고로 잘해가지고 이 사이버 영토에서는 해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거기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저의 꿈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영국의 모습을 보듯이 우리 선배들이 정말 이 스마트 혁명을 잘해가지고 해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었구나 라고 평가받는 게 제 개인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IT의 그 태양이 결코 지지 않는 대한민국. 그것이 일로서나 개인적인 희망이다. 이런 말씀. 그렇게 이시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야기였는데 참 알기 쉽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참 이해가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파워 인터뷰는요, 국가대표 ICT의 성장 동력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표 김흥남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ICT, 정보통신기술은 그 다양한 과학기술과 이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몸에 비타민처럼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혁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어드밴스드, 그리고 이제 울트라 HD TV까지 세계 속 대한민국 ICT의 무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